안녕하세요. 서비스 기획 스쿨의 저자 이미준입니다. 온라인에서는 도그냥이란 이름으로 많이 활동을 해서 책에도 이제 도그냥이라고 나왔는데요. 저는 이커머스 분야에서 10년째 일하고 있는 보통의 대한민국의 평범한 서비스 기획자고요. 브런치에서 글을 쓰게 되면서 이제 강의도 하게 되고, 그리고 글을 통해서 강의 경험을 모아서 이렇게 책도 내게 됐습니다. 이렇게 동영상으로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책을 쓰게 된 이유는 서비스 기획을 처음 시작할 때 이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기획은 현장에서 깨지면서 배워야 된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해봤더니 정말 깨지면서 현장에서 배우는 게 훨씬 많더라고요. 좀 배우는 과정이 저 스스로도 기대한 것과 다르게 좀 더 어렵다고 느꼈고, 그래서 이걸 조금 더 제 후배들은 쉽게 배웠으면 좋겠다, 그리고 빨리 성장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글도 강의도 시작을 하게 됐고요. 그게 기회가 돼서 이렇게 책까지 쓰게 되었습니다. 온라인에서 일을 해보신 분들은 서비스 기획자라는 직군에 익숙하시긴 한데, 아직 대학생이시거나 아니면은 개발, 디자인만 아시는 분들은 서비스 기획자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도 많아요. 근데 서비스 기획자가 하는 역할은 뭔가 서비스가 직접적으로 만들어지기 전에 어떤 비즈니스와 어떤 고객 관점에서 서비스 프로세스를 잡고, 그리고 그 서비스를 어떤 식의 형태로, 그리고 궁극적으로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기획을 하는 사람이고요. UX, 비즈니스, IT 이 세 가지의 지식을 가지고 정말 구현 가능한 서비스 형태로 만들어주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 책을 보시다 보면 서비스 기획자가 하는 역할이 아예 처음에 뭔가 요구사항을 들어주는 것부터 실제 구현되는 과정, 그리고 그 과정에서 테스트하고 오픈하는 과정까지 굉장히 넓은 범위의 일을 해요. 근데 이 넓은 범위의 일을 하는 것들이 다 하나하나 굉장히 다른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UX 분석을 할 때는 고객 관점에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구현하는 관점에서는 IT 관점에서 생각을 해줘야 되고, 또 전체적으로 서비스를 만드는 관점에서는 우리 회사가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비즈니스 관점까지 고려를 해줘야 됩니다. 운영을 하는 사람들의 각자의 목표들에 대해서도 이해를 해야 되고요. 프로세스, IT 이렇게 전반적인 거를 이해를 해야 되다 보니까 말하자면 롤 체인지가 많이 일어나요. 만든 서비스 테스트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걸 직접 운영할 사람들한테 교육도 해줘야 되고요. 되게 다양한 형태의 일을 하기 때문에 롤 체인지 하는 부분이 많은데요. 하지만 서비스 기획자가 가장 중요시해야 되는 부분은 상대방의 입장을 빠르게 인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구사항을 주시는 분들은 무엇을 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건지, 그리고 IT, 디자이너 이런 현업자들에게는 그분들이 중요시하는 포인트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그걸 기준으로 설명할 수 있는 역량, 그래서 보통 커뮤니케이션 역량이 많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제일 중요한 건 사실 말을 잘 들어주고, 그리고 제가 할 말을 그 사람들에게 맞게 하는 거, 이것만 기본으로 생각하시면 다른 것들은 일하시면서 충분히 습득해 가실 수 있는 스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롤이 어렵다기보다는 처음엔 낯설지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일하시면 충분히 해내실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해보면 진짜 보람차고 재밌는 일이에요. 업무 자체는 생각하시는 것보다 힘든 면이 많지만 재밌습니다. 서비스 기획자 하는 역할이 허접이 많아요. 왜냐면 서비스 기획자는 실제 작업 산출물을 낸다라고 해도 우리가 만드는 실제 산출물은 이 개발된 어떤 온라인 서비스이기 때문에 이걸 혼자서 할 수 있는 기획자의 역할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협업 자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많은 협업을 하는 과정에서 제일 중요시해야 되는 건 당연히 상대방에 대해서 존중하는 태도거든요. 어떤 분들은 기획자라고 하면 기획자가 뭔가 컨펌자 아니면은 일을 시키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사실 기획자는 일을 시키는 사람이 아니라 일이 되도록 조율을 해주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무리한 요구사항은 개발할 수 있는 수준으로 자르고, 그 다음에 디자인적으로
이게 고객에게 더 적합한지에 대해서 같이 연구하고, 그리고 개발에서 힘들어하는 이슈 사항에 대해서는 서비스를 변경을 해서 맞출 수 있는지를 같이 검토해주고, 그러니까 협업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내가 생각한 UI, 내가 생각한 서비스, 그게 꼭 그렇게만 돼야 된다고 주장할 게 아니라 비즈니스적 관점에서 합리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설득을 하지만요, 대부분에 대해서는 나보다 더 전문가인 디자이너, 나보다 더 전문적인 IT 개발자들에게 논의를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찾아낼 수 있는 게 협업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운영기획이라는 걸 하다 보면 요구사항을 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요구사항을 내는 분들에게도 뭔가 칼처럼 끊거나 아니면 무조건 수용하거나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서비스 전체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가진 생각들을 제대로 전달하고 그분들이 하고 싶어하는 것들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는지를 좀 더 제안을 할 수 있는, 물론 이거를 뭐 개발 범위를 엄청 늘리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하는 걸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을지 제안을 해줄 수 있는 전문가의 형태여야 이 협업을 하는 과정에서 중심을 잡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협업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역시 상대방의 관점에서 그 사람이 듣고 싶어하는 부분, 그리고 그 사람이 해결해야 되는 부분을 같이 리딩하는 게 협업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서비스 기획자가 트렌드에 민감해야 되는 부분은 맞죠. 왜냐면 항상 새로운 기술이 나오고요, 항상 새로운 비즈니스의 형태가 출현하고 UI도 계속 새로운 형태가 나오거든요. 이런 거에 민감하게 움직이려면 방법은 사실 딱 하나입니다. 많이 써보셔야 되고요. 많이 써보시면서 생각을 하시고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는 과정이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일을 하시다 보면, 그리고 아예 시작을 안 하신 분들은 어디서부터 이런 것들을 접해야 되는지부터 고민을 하시는데, 사실 접할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서 계속 앱스토어 열어보시고 새로 나온 앱, 인기 있는 앱들을 쭉 보시면서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떤 분은 스타트업 그런 투자 소식들을 보고서 새로 나오는 신규 서비스들을 보신다는 분도 있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되게 다양한 사람들이랑 소셜 네트워크 내에서 이제 기사나 이런 정보들을 교류를 하면서 그분들이 올리시는 정보도 보고, 저도 어디서 취집한 정보를 나누고, 이런 식으로 많이 트렌드를 파악을 하고요. 일단 마음가짐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언제나 트렌드를 내가 보겠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되게 흥미롭게 생각하는 마음가짐.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무조건 모든 서비스를 다 써보겠다라고 생각하실 게 아니라, 저는 특정 도메인 내에서 관심 있는 부분을 막 키우시는 게 그 특정한 부분의 트렌드에 민감해질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관심 분야에 대한 부분은 서비스 기획자가 나중에 일할 곳이라고 생각해도 좋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커머스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요. 관심 있는 분야가 있으면 자연스럽게 트렌드도 더 관심 있게 보시게 됩니다. 그런 부분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그냥 일상 속에서, 요즘은 구독 서비스도 되게 많고요. 그래서 뉴스 구독 같은 걸 통해서 보실 수도 있고, 재밌는 그런 사람들이 모아주는 비슷한 취향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 주고받는 대화 속에서 얻으실 수도 있고요.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트렌드를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커머스 분야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프로젝트의 성향이 거의 이커머스 쪽에 어떤 뒷단, 그러니까 결제부터 배송, 클레임 이쪽에 들어있는 경우도 많았어요. 물론 메인 전시 이쪽에 일을 한 적도 있긴 한데, 가장 기억에 남는 프로젝트라고 하면 사원 때 재고를 맞추는 프로젝트를 한 적이 있는데요. 처음에는 상품 재고가 주문하고 취소할 때마다 뭐 플러스 1, 마이너스 1 되는 게 나중에 숫자가 뭐 아주 잘못 틀어지는 거예요. 마이너스까지 내려가고 재고가 마이너스가 될 수는 없는데, 그래서 이거를 맞추기 위해서 하나하나 원인을 조사를 하다 보니까 뭐 상품을 등록하는 쪽, 그 다음에 주문을 할 때, 취소를 할 때, 이런 클레임 단계별로 할 때마다 이 재고를 맞춰야 되는 부분이 굉장히 크게 퍼져 있었어요. 사원 때 저는 이 프로젝트를 하면서 전체 프로세스가 연결되어 있다는 걸 굉장히 많이 배울 수 있었고요. 지금 제가 일하고 공부하고 하는 거에 있어서 이때 이 프로젝트 경험이 가장 저에게 도움이 많이 됐었는데요. 이 경험이
이거를 만드는 과정에서 분명히 굉장히 어려운 점들도 있었거든요. 아직 경험이 많지 않았고, 개발하시는 분들은 저보다 훨씬 경험치가 많았고, 저는 이커머스 잘 몰랐던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되게 힘들었지만 한번 이렇게 직접 기획을 하고 나면 공부되고 얻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성공한 프로젝트도 있고 실패한 프로젝트도 있지만 프로젝트 하나하나가 다 저에게는 많이 자산이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어려운 프로젝트 있으면 나 저거 못하겠어 피하지 마시고, 실패를 하든 성공을 하든 한번 해보시면 훨씬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니어 분들이 많이 보실 것 같은데 겁먹지 마시고 어려운 것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니어 서비스 기획자분들 아니면은 이 책을 보시면서 이제 서비스 기획자의 꿈을 키우시는 분들께 꼭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서비스 기획자가 너무 보이는 부분에만 일이 있는 건 아니라는 점이거든요. 물론 제 책이 전체적으로 그 얘기를 많이 다루고 있어요. 밖에서 업무를 하기 전에는 잘 몰랐던 서비스 기획자의 더 고민해야 될 범위, 그리고 협업을 하면서 논의돼야 되는 깊이 있는 내용들, 그 부분들을 주로 다루고 있는데, 너무 밖으로 보여지는 거, 그리고 고객들 직접 대면하는 서비스, 그쪽에만 포커싱을 두지 마시고 이 서비스가 정말로 비즈니스가 되기 위해서 생각해야 되는 것들, 그리고 이 서비스가 자연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서비스의 이런 선순환 구조,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깊게 고민해 보실 수 있도록 그런 공부를 많이 해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당부드리는 게, 굉장히 많은 부분들에서 어려움을 겪으실 거예요. 너무 보이는 것만 보고 들어오시면. 기획이라고 하는 게 꼭 그 부분만은 아니기 때문에 화려한 것보다는 굉장히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 많다. 하지만 엄청 뿌듯한 직업이에요. 그래서 좀 쿨하지 않지만 힘들기도 하고 화내기도 하고 부탁도 많이 하고, 그렇지만 되게 재밌는 직업이고요. 단 하루도 똑같은 날이 지루하다, 그거는 정말 익숙해질 때 할 수 있는 소리고, 하루도 똑같은 프로젝트를 하지 않는 변화무쌍한 직업. 그리고 제가 이 직업을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세상의 변화를 가장 빠르게 만들 수 있는 직업 중 하나라서, 여러분 그런 직업이라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앞으로의 계획은, 일단 저는 현업 서비스 기획자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현업에서 더 노력할 거고요. 강의, 글 이런 모든 것들은 제 지식을 나누고 우리나라의 서비스 기획자들이 좀 더 빠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저 역시 계속 현직에서 서비스 기획 업무를 할 거고요. 언젠가 같이 일할 수 있으면 더 좋겠죠. 그리고 다음에도 분명 책을 쓰고 싶은 게 있어요. 그래서 제 도메인, 앞으로 제가 만들어내는 이커머스에 대한,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공부한 이커머스의 구조, 이런 시스템, 이런 거에 대한 내용을 한번 책으로 쓰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이 지켜봐 주시면 좋겠고요. 글로, 강의로,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도 다양하게 주니어 여러분들 성장하시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멋진 선배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 랜선사수 도그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